자, 사업계획서 제가 작성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아이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재활용품, 예술 제품 쇼, 그리고 뭐 반려동물 패션쇼, 뭐 DI 목재 가구 공방 판매점, 그리고 카페와 예술 공간 겸용숍, 뭐 이런 것들이에요. 뭐 사실 이거 언뜻 봤을 때는 약 팝업 스토어죠. 팝업 스토어처럼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색을 갖춰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인데, 그냥 이렇게 제목만 들었을 때 뭐 혁신 창업이다, 뭐 ICT 사업이다, 뭐 R&D 사업이다, 뭐 이런 건 머리 복잡한 거 다 치우고 일반 창업도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, 뭐 2천만 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 돈일 수도 있는데, 이거는 가능하시다면, 내가 진짜 사업할 의지가 있으시다라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가 있냐, 제가 순서대로 다 한 번씩 읽어봐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주요 내용은 뭘 적어야 되냐,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거고, 뭘 할 거고, 뭘 만들 거고, 뭘 팔 건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.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슨 상품을 제작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를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.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, 도식화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. 읽어볼 시간 없어요, 심사위원들. 물론 적으면 또 모르겠지만, 신청자들이. 자, 그리고 주 고객 및 이용 대상이 두 번째입니다. 주 고객. 뭐 제가 만드는 제품은요, 뭐 20대부터 80대까지 또는 반려동물을 뭐 가지고 있는 사람,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럼 되게 사업이 중구난방처럼 되고 타겟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나중에 기회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. 간접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단기, 중기, 장기 이 세 가지 계획 또는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제품 판로 개척 방향에 따라서 맞춰줘야 돼요. 자, 주 고객 및 이용 대상. 저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할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반려인들의 모두가 내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나는 A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, 이 A라는 기술의 선호도는 시장 조사 결과 20대에서 30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비를 하더라. 그래서 나는 이 대상을 우선 타깃하여 먼저 제품들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그리고 추후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가 확장하는 과정상에서 좀 더 뭐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또는 이제 뭐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. 한 번만 더 명확하게 체크해 볼게요. 나는 강아지 용품 중에서 완구를 주로 할 것이고, 이 완구를 가지고 노는 강아지들은 A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시장에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만 뭐 이 제품은 이 대상들에게 명확하게 소비 욕구가 있고, 이 제품들은 이 사람들한테 팔면은 판매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아이디어의 참신성, 이건 사실 좀 어려워요. 보통 이제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, 다양한 판매 전략 가능, 뭐 스토리텔링, 디자인하여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. 말도 안 되진 않네요. 말은 되네요. 업사이클링을 통한 가치 제공,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사실상 이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참신성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?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참신성을 줄 수도 있어요. 동일한 제품인데 이 서비스를 렌탈한다든지 또는 구독 형식이라든지, 아니면 이 제품을 구매하면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팁들을 전해준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참신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으로서의 적합성, 가성비가 좋은 창업 아이디어라고 지금 예시 자료에는 떠 있는데, 이거 말이 웃기고요. 생활에 밀접한 거예요. 반려동물과의 내 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이 동물들과의 이런 생활혁신적인 거, 생활에 밀접하고 있고, 그리고 이 제품들 또는 반려인들이 항상 간지러워하는 부분 있죠. 간지러워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어필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. 근데 이게 막 여러 줄씩 들어갈 필요 없어요. 한두 줄씩 그냥 짧게 간략하게 넣어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창업 동기 및 창업 계획이 있어요. 창업 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. 창업하게 된 이유,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고 이걸로 돈 벌고 싶어서. 근데 좀 이쁘게 적어줘야 되겠죠. 창업 동기, 나는 반려인으로서 이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불편들이 있더라. 그래서 이 불편들을 동호회 사람들과 공유를 하니 모두의 공통 의견들이더라.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하면 되겠죠. 그리고 창업의 필요성, 뭐 아까도 다 말씀드렸죠. 창업 동기랑 필요성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창업자 의지, 나는 현재 뭐 어떤 특정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이만큼의 소비자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.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. 간략하게
적어주셔도 되고 길게 적어주셔도 돼요. 항상 뭐 모든 컨설턴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100% 정도라는 건 없어요. 100% 정도라는 건 없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을 따집니다. 전문성. 이 전문성을 조금 어필해야 되는데 구라찌라는 건 아니고요. MSG 정도, 양념 정도 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타입해보면 돼요. 그게 뭐냐, 나는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. 또는 애견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. 근데 거기서 좀 더 부풀릴 수 있겠죠. 근데 너무 부풀리지 말고 양념 정도예요. 양념 정도.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경험했던 경력이라든지 기타 유사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짜집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제가 초기에 LG 이제 입사할 당시에 제 경력이라고 해봤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5년 한 거, 뭐 중고 타이어 판 거 이런 것들밖에 없었거든요. 결국에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에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. 이거 되게 어렵네요. 댓글 달아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달면 어떨까요? 저런 식으로 달면 어떨까요?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항상 혼자 떠드니까 쉽지가 않네요. 그리고 두 번째, 자격증 보유가 있냐, 이런 자격증을 땄냐,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도 내 전문성을 대변하실 수도 있어요. 뭐 공모전 입상 경력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리고 창업 준비대에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방법에 대해서 있어요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나는 이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. 그래서 이 제품들을 디자인해서 외주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들을 생산, 판매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나는 이러한 제공 기능이라든지 또는 이걸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는 구매할 예정이다. 그래서 이 제품들을 통해서 직접 생산을 할 거다.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인력 확보 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좀 사실은 입각한 팩트 위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이 양식에는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담당 1명, 그리고 마케팅 및 영업 관리 담당 1명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뭐 최저임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당 2,300만 원씩 연에 들어가죠. 그럼 2명만 해도 4천 얼마예요. 근데 우리는 이 사업이 재밌는 점은 예비 창업자를 전년도에 뽑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현실성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뭐 파트타임 형식으로 이렇게 할 거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거다. 그리고 직접적인 관리는 내가 할 거고 추후 계획상 몇 명 이상을 뽑을 거다. 매출 얼마당 몇 명.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케팅 계획들이 있습니다. 마케팅 계획은 뭐 사실 뻔한 이야기예요.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들의 사진 이미지 노출이라든지 카드 뉴스 개발, 그리고 기타 비용들을 투자해가지고 광고 진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내 사업에 맞는 걸 해줘야 돼요. 나는 오프라인 매장을 할 건데 막 서울에 SNS 광고할 필요 있을까요? 서울에 막 전단지 뿌릴 필요 있을까요?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. 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제품 판매할 거니까 운전 거리상 뭐 1시간 내외 대상자들에게 주고 할 거고, 그리고 주변 대상들 했을 때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전단지를 뿌릴 거다.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나에게 맞는 마케팅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. 사실은 다 때려 박아 놓을 수 있으면 최고예요, 그게. 그리고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. 운영 계획, 뭐 인건비 월에 얼마, 그리고 뭐 물품 매입비, 파트타임 인건비 뭐 등등등 있습니다. 요거를 이번 연도 1년 단위로 해서 세부적으로 잘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.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, 뭐 기타 경비, 제품 개발 연구비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심플합니다. 월세, 전기요금, 보증금, 인건비, 원자재 가격 뭐 이렇게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간략간략하게 적혀져 있어요. 물품 매입비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10가지의 부품이 필요하고 각 부품별로 10세트씩 사가지고 몇 개의 제품들을 사겠다. 그리고 이 객단가는 얼마고 이거를 총 이만큼 샀을 때 이만큼의 비용이 든다.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 판단에 한번 맡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이 있습니다. 생활혁신년 창업지원 사업이 2천만 원, 그리고 내 자기 자금 사실 나는 500만 원밖에 없지만 뭐 1,000만 원 적어놓으면 됩니다. 한 1,000만 원 정도는 MSG죠. MSG 1,000만 원 있다가도 이제 쓰다 보면 돈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 1,000만 원 정도 또는 500만 원 뭐 있는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. 그리고 뭐 담보 대출 방법이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들이 있겠죠. 뭐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막 따지고 들지는 않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. 왜? 이건 사업계획서니까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나, 상권 및 입지, 나는 어디에 입점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다. 성공 불응자금 받으면서 나는 집에서 이걸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서 전자판매만 할 거다. 이거는 사실 좀 기관, 제가 만약에 그 담당자라면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권을 해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할 거다,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셔서 해주시고, 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. 사업 뭐 전반적인 방향인 거죠, 오프라인에. 그리고 상권 분사 가실 때는 100% 실내 자료는 아닌데 한 70%
50% 정도 신뢰가 가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.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서비스입니다. 네이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 분석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뜰 거예요.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 지역의 주소지를 입력하면은 남녀 비율은 어떻고 몇 명이 살고 있고 뭐 업종 업태를 검색했을 때 어떤 업종들이 포집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100%는 아니지만 참고할 자료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에 예비 창업자로의 뭐 포부 뭐 이런 게 있어요. 뭐 요거는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고 빈단으로 보내도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기왕이면은 요거 이제 해당 카테고리별로 맞춰서 적어주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향후 사업 관리 계획이라고 있어요. 향후 사업 관리 계획. 뭐 나는 이거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거고 1년 뒤에는 이렇게 할 거고 2년 뒤에는 이렇게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플랜을 짜서 그냥 간략하게 연 단위별로 한 주씩 이렇게 적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꼭 써주세요. 참고하고 제가 피드백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. 파이팅! 끝!